놨고요. DXF 파일을 넘겨놨고, 자, CAD로 와서 DXF 파일 넘긴 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동력 전달 장치 11 폴더로 가서 DXF 파일로 변환한 거를 열어 놓을게요. 자, 얘네들을 저는 딱 가져다가 DXF 파일 요 창은 닫아 놓고요. 가져온 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요거는 그동안 늘 하던 거죠. 자, 일단은 이 가져온 것들을 다 선택해 가지고 늘 하던 방식대로 바이레이어 도면층은 외형선 맞춰 놓고요. 이거 중심 마크를 안 지웠구나. 자, 그러면 외형선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절단선이 제 경우는 A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A가 하나 있고 B가 또 있어요. 자, 이런 도면을 할 때는 절단을 나타내는 기호들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이거는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인 셈이죠. 요 생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로 가봅시다. 그리고 요 B의 경우에는 여기 단면도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죠? 자, 절단선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이거를 할 때 먼저 문자의 특성을 확인해야 되죠. 개별 주소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 얘는 먼저 도면층을 개별 주소로 맞춰 놓고 문자 항목에서 문자 스타일을 스탠다드로 바꾸셔야 되죠. 스탠다드. 그 다음에 또 뭐 바꿔야 돼요? 문자 높이 얼마로요? 그렇죠. 5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도면층을 개별 주소로 바꿔 놓고 문자 스타일 스탠다드로 바꿔 놓고 문자 높이 5로 바꿔 놓은 요것이 원본이 돼서 매치 프로퍼티 할 때 얘와 이렇게 맞춰서 딴 애들을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절단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화살촉과 지시선들은 무슨 도면층으로 가면 좋아요? 무슨 도면층으로 가면 좋아요? 네, 가는 실선.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정리할 게 중심선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외형선들 이렇게 있지만 중심선들 먼저 이렇게 맞춰 놓고 요거 동일선상으로 맞출 거니까 그 조인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로 이어주고 요쪽에 있는 선들도 중심선으로 바꿔 놓고 조인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주고, 그죠? 그러면은 본체 1번 부품에서도 좌측면도에 외형선 정리할 거 있나요? 없나요? 외형선 정리할 거 있나요? 없나요? 아니죠. 관형투상. 자, 요거를 정리해 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얘를 그 엘립스의 절반이 그려져 있는 요거를 지우고 좌우에 있는 선을 가지고서 조인해서 연결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외형선 정리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좌측면도에다가 중심선을 사용할 텐데, 조인하느라고 여기에 중간점이 라인이 하나가 되면서 중간점이 선택이 되죠. 그거는 요 중심선을 근처점으로 잡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중간점에다 딱 클릭할 수가 있죠. 중심선 따로 안 그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자, 카피 갑니다. 근처점 해가지고 한 요정도쯤으로 찍으면 적당하겠군. 근처점 NEA 갖다 놓을 때는 중간점 미드포인트. 자, 그러면 중심선이 적당하니 나왔죠. 이게 너무 기니까 조금만 잘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중심선 하나 잡아 놨고요. 정면도에서 이 중심선을 로테이트 카피 이렇게 해주고 이 중심선을 이쪽으로 늘려서 당겨 버리면 좌측면도에도 중심선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먼저 이 중심선을 로테이트 카피 가자고요. 됐죠? 요렇게 로테이트 카피 시켰으면 이 끝점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당겨 놓으면 되죠. 요 끝점도 너무 길다 싶으니까 요 정도로 정리해 놓고, 그럼 요 사이의 것은 브레이크로 자르면 되죠. 요 사이는 브레이크로 자르면 되죠. 한 요 정도 요렇게. 조금만 더 자를까? 자, 요렇게 잘라 놓으면은 여기까지는 중심선이었는데 좌측면도에 중심선을 다 그렸나요? 밑에 판에 볼트 자리 구멍이죠? 그렇죠. 즉 어디에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중심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투상선 누락이 되는 거예요. 투상선, 중심선이 각 투상도마다 해당한 형상에 대해서 표시해 줄 때 필요한 중심선을 투상선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때 우리가 얘를 알고 있는데 이 얘를 9로 옵셋하면 됩니다. 이 외형선을. 왜요?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보여진다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R9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9mm 옵셋 해버리면 중심선 위치 잡히죠. 네. 자, 그럼 바로 옵셋 들어가서 9 해가지고 요래 띄워놓고 요래 띄워놓고, 자, 얘네를 중심선으로 매치 프로퍼티 해놓고, 자, 그러면서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 라인은 요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서 선택한 것처럼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왜 나눠져 있냐면 이 투상은 이쪽에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선이 하나 여기로 보이는 것이고, 필렛에 대한 모서리도 짧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는 R5이기 때문에 R5인 거에 끝점 맞춰서 중심선 그려버려도 틀려요. 우리가 봐야 될 중심선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9였기 때문에요. 여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은 둘 다 좀 늘려놔야 되겠죠? 위아래로. 자, 반대쪽도 하기 귀찮으니까 저는 밀어 할게요, 그냥. 이해됐어요? 자, 요 중심선들은 반드시 필요한 중심선이었기 때문에 요거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안 그리면 몇 점 감점? 1점이 감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면도로 와서 중심선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이 평면도를 참고로 하면 딱 좋죠. 여기 중심선이 있어야 되고 여기 중심선이 있어야 되죠. 이 값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는 R9였으니까 9mm 옵셋 하면 되고, 요렇게는 30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옵셋을 했었어요. 자, 옵셋 2번 하면 되죠. 옵셋 9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띄워 놓고 하는 김에 중심선 바꾸고 옵셋 하는 게 좋겠죠. 자, 요렇게 중심선 바꿔서 조금 외형선에 교차하게 나아가게 하고, 요 중심선을 이제 옵셋 30 하면은 딱 나오죠.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차차차차 내가 안 한 게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를 안 한 거일까요? 부분 단면. 그래요. 에? 은선 표시 켜놓은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 단면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CAD에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CAD에서 추가할 수 있겠죠. 자, 부분 단면 추가해야 되겠네, 빼먹은 거 추가해야겠네 라고 가정을 하고서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사용하는 볼트 구멍은 9파이로 기억이 나시나요? 볼트 구멍 M8 들어가는 자리라 해서 9파이로 가려면 요 위치에다가 부분 단면을 추가할 텐데, 9파이의 절반 반지름으로 중심선을 옵셋 가면 되죠. 4.5인가요? 4.5 이렇게 옵셋 해 놓고 얘를 외형선으로 바꿔 놓고 트림 해가지고 위아래 선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잘라주고, 자, 저쪽에 또 옵셋 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거 미러 또 가면 돼요. 미러. 그 다음으로 이제 부분 단면을 가야 되니까 자유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단축키 뭘까요? SPL. 요거 할 때는 오스냅 꺼놓고 쓰시는 게 편하다 했어요. 오스냅은 펑션키 뭐예요? F8이요? 3이죠. 그래요. 자, F3 객체 스냅 끄기 해놓고 SPL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뭐 직교도 꺼 놓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NOD NEA NEA 근처점을 먼저 시작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지점을 두 번째 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쯤을 잡고 물결 모양 비슷하게 가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 근처점 NEA 해가지고 외형선 여기에다 찍고, 그러면 엔터 종료하면 끝나나요? 요래 놓고 저는 지금 가는 실선 도면층에서 하고 있어요. 해칭 가면 되겠습니다. 해칭 H 엔터 설정창 봅시다 해놓고, 우리가 쓰는 해칭의 패턴은 뭐를 쓰는 거예요? 안시 31. 고립 영역 탐지는 일반 꼭 체크해 주세요. 추가 점 선택 눌러서 여기 잘 잡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칭 추가됐습니다. 평면도에도 중심선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가요? 평면도에 필요한 중심선들은 어디예요? 여기
여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면도에서 사실 선 정리할 게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뭐 참고로 띄워 놓을게요. 요거를 참고하면서 연구를 미리 하세요. 자, 요거는 웍스에서 넘겨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거는 외형선이 이렇게 찌끔하게 이게 하나 남아 있어요. 여기는 그냥 돼 있고요. 자, 이거는 제도에 대한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왜요? 이 모서리선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모서리선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리브 형상이 이렇게 있을 때 판에 이 리브 형상이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에 R값 들어가는 거가 R2라고 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R값을 R1이라 했을 때 이 필렛과 R2 이 필렛 R1과 R2 자, 뭐 말이냐면 요렇게 필렛이 서로 만나잖아요.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 R1과 R2가 같을 때 모서리를 끝 모서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직선으로 표시하는 거였죠. R1과 R2 중에 큰 쪽으로 필렛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R1도 2이고 R2도 2이고 같음으로 선을 이렇게 놔둬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죠? 요것은 과제 도면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만은 예, 과제 도면이 요게 틀린 거죠. 여기 선이 이렇게 있고 말아야 돼요. 그죠? 과제 도면에서 이거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요쪽도 과제 도면에 선이 요렇게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절단선 때문에 BB라는 절단선 때문에 자, 이 BB라는 절단선 때문에 단면이 생겼기 때문에 정면도에서 요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온 게 단면이 표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절단되기 전에 요 자리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렇게 교차된 요 자리에서부터 이게 올라가는 게 필요하죠. 요렇게 올라가는 선. 자, 그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라인을 새로 그릴까요? 교차하는 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오스냅을 이럴 때 쓰세요. 오스냅을 라인을 시작하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시나요? 가상교차였죠? 먼저 교차 일으킬 애로 얘를 먼저 선택하고 이런 아이콘으로 클릭하고 교차당할 애를 두 번째로 이 수평선을 클릭하면 교차될 지점에 이 표시 뜨면서 라인의 첫 번째 점을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되죠. 자, 원태씨한테 내가 보여줄 때는 이건 안 썼지만 알죠?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갑니다. 오스냅. 응? APP 가상교차 요거 실행해 가지고
오순에 표식 떴어요. 그러면 교차시킬 요 라인을 클릭해줘요. 교차 당할 요 라인을 클릭해주죠. 요렇게 되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라인 들어가서 A, PP, 엔터. 그 다음에 요 라인 선택하고 교차당할 얘를 클릭해주고. 뭔 뜻이 왜? 에? 감동의 쓰나미. 자, 요렇게 그 시작점을, 출발점을 평면도에다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외형선은 여기까지 익스텐드해서 붙이면 되죠. 자, 익스텐드 해가지고 목표는 얘로 잡고 요 라인을 클릭 됐나요? 그럼 요거 됐으면 요 다운 요 선은 지워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쪽입니다. 이것도 난관이네. 여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 저는 이거 웍스에서 넘겨올 때 부분도를 안 쓰고 넘겨왔는데 혹시 부분도 해가지고 대칭 생략하려고 이렇게 넘기신 분 있나요? 저랑 똑같이 다 오셨어요? 네. 그러면 대칭의 생략 안 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준으로 갈게요. 우리가 투상의 기초를 삼각법에서 투상의 기초를 이야기할 때 투상도마다 공간이 있고요. 요렇게 투상도의 공간이 있죠. 자, 요거는 또 가려져 있기 날라가긴 했지만 요렇게가 투상도의 공간이겠죠. 자, 이 투상도의 공간에 교차하는 지점에서 45도 선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삼각법으로 투상할 때 이 45도 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거는 이 45도 선을 잡는 거 하고, 정면도에만 절단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거 연장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따가지고 올라가고 교차하는 데서 이렇게 따오면 이 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절단선 말고 참 이 시작하는 지점을 따와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갖고 와야 되죠. 절단선 위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가야 되죠. 밑에 있는 요거. 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했는데 먼저 45도 선을 한번 잡아 볼게요. 45도 선을 잡을 때 라인을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오순에 바꿔 썼구나. 자, 여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잡으면 교차하는 지점 요거 생기니까 45도 선을 교점에서부터 그릴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요거 XL로 한번 가봅니다. XL 해놓고 각도 옵션은 A죠. 요거죠. 그래 놓고 몇 도로 돌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 0도에서부터 요렇게 마이너스 40 그래요. 마이너스 40으로 할게요. 그럼 네, 마이너스 45도. 자, 요렇게 해놓고 요 교점에다가 찍어 놓으면 딱 되겠죠. 그죠? 난 이거 이야기 하려는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45도 선을 우리가 요쪽으로 잡아 놨어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장영식 씨 오케이? 네. 반장님도 됐어요? 진짜 된 거 맞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역시 라인을 그려서 올릴 때, 이 라인을 그릴 때도 역시 APP, 오스냅 APP를 또 활용해 볼게요. 그래요. 오늘은 APP를 적극 활용해 봅시다. 자, 라인 들어와서 APP 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선택하고 교차대례를 얘를 클릭해 주고, 그러면 여기서 선을 따올 수가 있죠. 그러면 요렇게 올려놓고 교차하게 45도 선에 대해서 교차하게 올려놓고, 자, 이 교차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라인 하나를 요거 익스텐드해서 여기까지 붙이면 되죠. 자, 익스텐드 갑니다. 여기까지 요거 짧은 거를 이렇게 늘려놔요. 반대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러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대칭의 생략으로 갈게요. 대칭의 생략으로 갈 거니까, 아니 그냥 가버릴까? 부품도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은데 뭐 대칭의 생략 안 가도 되겠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투상선들, 투상하느라고 참조했던 선들은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선들은 저는 지워 놓도록 할게요. 이제 참조해서 가져온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 놓고요. 45도로 올라가고 분명히 이게 다 돌아서 손이 갈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마저 요 짧은 거 요거를 미러에서 반대편에다가 넘겨 놓는 것까지 추가해 놓을게요.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선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세요. 물체 내부에 있는 것은 절단이 물체 내부에 일어날 때는 그 경계는 가는 실선 맞나요? 가는 실선. 자, 그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봤을 때 이 뭡니까? 그 단면 형상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요런 식으로 생긴 형상이 있고, 이 짝편에 또 원통 형상이 또 있어 가지고 이 사이가 길어 가지고 이 형상이 좀 이렇게 조밀조밀하고 뭐 그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얘를 펼쳐서 그리려고 하면은, 정면도로 펼쳐서 그리려고 하면은, 자, 요렇게 이 형상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요거에다가 회전 단면을 적용할 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 도형 안에 있을 때는 경계를 가는 실선으로, 단면의 경계를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그러고 만일에 이 도형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얘네가 파단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고, 그러면서 단면도를 표시해야 된다. 회전 단면을 표시해야 된다. 이때 단면 경계를 나타내는 이 선은 외형선. 두 가지의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 실기실무 이론서 보면은 64페이지와 65페이지, 65페이지 실기실무 이론서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걸쳐서 이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외형선으로 갈 거는 바깥에 나가는 요 선들이에요. 그죠? 요 선들이에요. 나머지는
가는 실선으로 가야 되겠죠. 뭐 요렇게 잡아놓고 요렇게 잡아놓고 요렇게 잡아놓고,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냥 한 통으로 됐으니까, 이거 익스텐드에서 왔으니까 요거는 좀 자르고 할 필요가 있죠. 어느 거 기준으로 자르고 하는 게 좋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자르고 여기를 날려버리고 다시 라인을 가주면 되죠. 그죠? 트림 요래 칼날을 잡고 뭡니까? 얘는 왜 안 잘리냐? 잠깐. 어라? 다시 트림해서. 제 거는 이게 근소하게 떨어진 거로 자꾸 인식이 되나 본데, 이럴 때는 이 호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객체에 해당하는 아크의 끝점에서 이렇게 라인 하나 그어주고, 아크의 끝점에서 라인 하나 그어주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속편해요. 왜 안 되지? 이거 조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요런 거는 요렇게, 또 요런 거는 요렇게, 괜히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트림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현재 도면층이 가는 실선으로 애전역에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라인 들어가서 바로 이서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가 있는 것들은 요렇게 라인 추가로 그려준 것들은 지워놓고, 요쪽은 이미 잘려 있어서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매치 프로퍼티로 적용만 하면 되죠. 자, 요렇게 드래그만 쭉쭉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경계를 정리하는 거는 끝나죠. 본체 형상들이 언제나 좀 이렇게 짜증나는 게 많이 있죠? 좀.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을 저는 또 추가하도록 할 텐데, 이것도 새로 그리는 거 되게 싫습니다. 정면도, 저는 여기를 정면도로 봤어요. 이 정면도에서 구멍에 대해서 부분 단면 사용하느라고 중심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를 중간점을 기준으로 잡고 갖다 놓을 때는 센터 포인트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MID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평면도에 가져갈 때는 서클의 센터에다가 클릭해 주고, 라인 새로 안 그려도 되고 편하죠? 그럼 여기서 또 뭐 하자고 하겠어요? 새로 그려요? 로테이트 카피죠? 네, 로테이트 카피. 기준은 어딥니까? 센터 포인트죠? 자, 그리고 카피 옵션 한번 써가지고 90도 돌리면 되죠. 자, 요렇게 해놓고 얘를 카피 룸룸 센터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되죠. 자, 요렇게 카피해서 기준점 센터 잡고 센터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러면 중심선은 금방 끝나죠? 에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이제 말하나 보냐. 자, 요거는 어떻게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 MID에다가 중심선 하나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연장 좀 하면 되죠. 자, 뭐 그리는 것도 귀찮고 저는 카피해서 또 갈게요. 뭐 요거 또 카피해서 요렇게 놔두고, 양 끝점을 클릭해서 좌우로 당기면 되죠. 되나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심선 정리도 하는 겸 평면도에 투상선들 필요한 것들 좀 추가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단면도에 선 적용하는 거 좀 적용해 봤고요. 저는 가는 실선이 어느 정도 평면도에서 예전역에 해버렸기 때문에 정면도 거도 마저 적용을 할게요. 좌측면도 가는 실선 마저 적용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 도면을 한번 저장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치수까지는 좀 넣어 볼까요? 네, 좋아요. 자, 치수까지는 좀 넣어 보도록 할 텐데, 이 치수를 넣을 때 주투상도인 정면도부터 치수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요게 정면도죠? 자, 요게 정면도입니다. 자, 이 정면도에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먼저 그렇죠. 아유, 보강대에 대한 거 신영씨가 이야기 안 해줬으면 회전단면 제가 안 그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땡큐, 고마워요. 와우. 네? 네네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과제 도면에도 명시돼 있던 거예요. 요거 빼먹으면은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단 요쪽에 보면은 이걸 보강대 영상이라 안 봤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죠? 참고 도면에는 제가 그것도 설명하는 경우를 한번 넣기는 했는데, 그죠? 자,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요거는 보강대 영상이라고 안 보니까 괜찮기는 하겠어요. 네. 그래도 나는 이거 보강대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다 추가하는 게 맞죠? 그래요. 그러면 이 보강대 영상을 그 정면도에 추가하는 것을 회전 단면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요것도 그리는 방법 까먹지 마시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먼저 라인을 중심선 도면층으로 현재 도면층 맞춰놓고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아 불어요. 두 번째 점을 여기로 잡을 텐데 오순에 PER 해가지고 여기를 딱 잡습니다. 중심선이 잡혀요. 자, 그러면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중심선 잡아가지고 현재 도면층 중심선 잡아놓고 임의의 지점에서 1번 찍고 두 번째 점을 PER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되나요? 자, 이 중심선을 이거 그대로 쓸 거는 아니고 얘를 위아래로 옵셋해서 쓰기는 하는데 중심선은 무조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외형선에 대해서 교차돼야 돼요. 요거 나중에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보강대의 두께는 얼마로 설계하셨었어요? 우리가 할 때 8 아니었나요? 8이요. 네. 그러면 위아래로 얘를 옵셋 하는데 몇씩 옵셋 하면 돼요? 4. 그렇죠. 자, 위아래로 4만큼씩 옵셋 했어요. 자, 여기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과제에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얼마로 확인했어요? 그래요. 2죠. 자, 요거 할 때 필렛 적용할 텐데 트림 모드는 노 트림으로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죠?
트림으로 하면은 여기가 날아가 버려요. 요 선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 트림으로 가고 R 값은 2로 두 번 쓸 거니까 다중 써가지고 요렇게 두 군데에다 필렛 적용을 해볼게요. 자, 필렛 갑니다. 트림 모드는 노 트림으로 가고 반지름 값은 2로 가고 다중 모드 한번 쓰고 자,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됐나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추가해 놓은 이 필렛들을 기준으로 요 선은 이게 지울 수가 있죠. 트림 갑니다. 윈도우로 셀렉트 하시는 게 편해요. 일일이 클릭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젠 아마추어처럼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회전 단면의 경계는 다 가는 실선 돼야 되죠. 네. 근데 저는 이거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중인데 얘를 중심선으로 옵셋해서 왔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로 바꾼다? 가는 실선으로 바꾼다. 회전 단면의 경계도 역시 가는 실선입니다. 네. 그러면 얘를 해칭을 넣어야 돼요. 해칭을 넣으려면 닫힌 폐곡선이 돼야 돼요. 요 끝점들을 이어서 라인 그을 수 있나요? 네. 가는 실선으로 이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이론을 배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해칭선은 통상적으로 45도 기울기를 쓴다고 그랬고요. 특수한 경우는 60도를 기울기 쓸 수가 있고 또는 다른 부품, 인접한 부품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해칭의 패턴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고 2, 3mm 띄워준다 이거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45도를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나요? 여기에서 해칭을 바로 넣으면 이렇게 돼 버려요. 자, CAD에서 해칭을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칭 객체가 들어갈 때에 해칭이 들어갈 때에 바닥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45도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45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려면은 이게 지금 몇 도로 이 선이 몇 도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선하고 그래요. 요 선하고 각도. 자, 이거 소수점 이하 자리 생략이 돼서 그런데 19도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연장하고 생각하면 요거도 19도가 되는 거죠. 자, 90도에서 19도를 빼면은 얼마 남아요? 71도 맞나요? 네. 그러면 180도에서 71도 덜 가면 되죠. 네. 요 기준선의 각을 알려면 자, 180에서 71 덜 가면 아니면 90도에다 19도를 더하면 둘 다 똑같은 말이죠. 109도죠. 자, 그러면 해칭을 넣어 봅니다. 가는 실선, 현재 도면칭 가는 실선에서 해칭 넣는데 고립 영역 탐지 일반이고 안시 30일이고 이때 각도를 찾으셨나요? 각도 및 축척 요거 찾으셨나요? 여기에다가 몇 도 넣는다고요? 109도 해놓고 추가 점 선택 눌러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잘 되죠?
요 선을 기준으로 45도 딱 기울어지게 만들어지네요. 예. 하나만. 응? 자, 다시 보여드리면 해칭을 넣을 때 설정값도 언더를 눌렀나 내가? 109도 109도 누르고 여기 한 칸을 클릭하죠. 네. 바로 밑에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나요? 자, 요거까지 되셨으면 이때 회전 단면에서 규칙은 제가 클릭해 놓은 이 선은 지우는 거죠. 요것처럼 이렇게 지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규칙이 또 있죠. 중심선은 무조건 외형선에 대해서 연장하여서 긋는다 적용해야 되죠. 이때 이 중심선 늘릴 수 있는 명령어 뭐가 좋겠어요? 그냥 잡아당기면 전통적으로 안 해요. 랭슨이죠. 박수. 반장님은 완전히 신난 표정인데? 자, 랭슨으로 해가지고 옵션을 다이나믹 해도 되겠죠? 다이나믹 DY로 해가지고 뭐 D로 해가지고는 수치를 내가 적당한 거 계산해야 되니까 그거는 머리 아프고 늘릴 방향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죠? LEN 해놓고 DY 옵션 가셔서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LEN DY 해놓고 늘릴 방향을 클릭해서 늘릴 방향을 클릭해서 클릭. 너무 길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중심선으로 보이게 하려고 적당하게만 늘려주시면 돼요. 됐나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자, 세이브 하시고요.